안녕하세요 여러분, 달 것을 리뷰하는 남자 봉화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전기 바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아직도 내 걸로 수혜해보지 못한 그런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고고로 S2 AB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로는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꽤 많이 다룬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로는 2011년 대만에서 설립되었고 2015년 CES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스쿠터의 디자인부터가 정말 뛰어났고 그 당시 125cc 엔진 스쿠터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으며 일반적인 엔진 오토바이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여러가지 스마트한 기능들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연동으로 도난을 방지하고 바이크의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나의 오토바이 잔량을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셀프 체킹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배터리 충전 방식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동 바이크 역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충전은 당연히 내가 스스로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나의 배터리를 내가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고로는 배터리는 회사가 소유하고 소비자는 바이크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배터리 스테이션 방식을 사실상 고고로가 실질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야마하를 비롯한 여러 회사와 협력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PBGN 네트워크로 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이 플랫폼의 핵심은 소비자는 바이크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배터리는 회사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방식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최초 구매 비용을 줄이면서 배터리 관리에 대한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추후 배터리 저하로 인한 제품의 감가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임대하기 위한 고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점과 스테이션 위치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초기 판매 비용을 낮춰 구매를 촉진하고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테이션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고정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 고고로가 스와이프 앤 고라고 슬로건을 제시한 이 배터리 운영 방식은 정말 엄청난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 앞단에서 이런 설명을 좀 길게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고로 전기 바이크는 정말 뛰어나요. 제가 리뷰에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 제품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중의 다른 전기 스쿠터 제품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디자인, 퀄리티, 성능, 기능, 시스템의 고도와 단계 어떤 면에서 봐도 비교될 만한 제품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리뷰할 때 항상 엔진 바이크에 대한 리뷰를 많이 끌고 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정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에게 제품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배터리 충전 방식의 강제성 때문이겠죠. 현재 한국에는 약 1,100여 대의 고고로 모델이 운영 중이고 180여 개의 충전 스테이션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한데 당연하게도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겠죠. 즉 바이크가 정말 좋아서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스테이션이 주변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개인 충전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 정말 큰 단점이죠.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구매 전에 스테이션 위치를 꼭 체크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체크해 보는데 일산에는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진보한 전기 바이크 브랜드 고고로의 신모델 S2 AB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3000rpm에서 7.2kW를 내는 순행식 중앙구동형 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구동 방식은 체인이고요. 2500rpm에서 26N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최대 속력은 110km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30km로 정속 주행 시 170km를 갈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스마트, 슈퍼부스트로 나눠져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유료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 후륜 유압 코일샥 사용되었으며 후륜에만 조절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전 후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되었고요. 전륜 245mm, 후륜 190mm 사용되었습니다. 전륜 4피스톤 캘리퍼 사용되었고요. 후륜 싱글 피스톤 캘리퍼 사용되었습니다.
ABS 2채널로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능 지원하고요. 헤드라이트, 후미등, 방향지시 등 데일라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등화류는 LED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잠금 기능은 기본 NFC 카드키로 이루어지고요. 키리스를 지원합니다. 키리스는 스마트폰, 애플워치 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개쩌는 거 보여줄게요. 이게 대박이야. 핸드폰 그냥 가까이 갖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면 돼요. 이게 애플워치로도 됩니다. 뭐 조작할 필요 없는 거죠? 조작은 해야죠.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핸드폰은 뭐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도 대기 화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키를 안 들고 다녀도 돼. 그냥 카드 키를 집에 놓고 와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요게 된다. 거의 자동차급. 차량 중량 130kg이고요. 트렁크 용량 25L입니다. 24년 기준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23년 가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모델은 S2 ABS와 2 플러스인데요. 참고를 위해서 2 플러스 스펙도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이지만 ABS 모델이 조금 더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ABS가 탑재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타면서 해보도록 하시죠. OS 프로. 자,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가려고요. 이 스쿠터의 위험을 한번 느껴보려고요. 요즘 항상 큰 것만 타다 보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카드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우후. 다녀올게요. 자, 오늘은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진 않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까지 가서 스테이션을 한번 활용해보고 돌아오는 경로로다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고로는 진짜 이 리뷰로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모델이에요. 제품은 너무 좋아. 아주 확정적으로 좋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 전기 스쿠터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없네. 자꾸 엔진 오토바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그럼 또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S2 ABS 모델이에요. 이 S2 ABS 같은 경우가 실제로 고고로에서 나온 나름 최신 모델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나름 최신 모델인데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하는 6.4kW, 그러니까 6kW대급 모터가 있고요. 7kW대급, 이게 뭐더라? 플랫폼 2인가? 뭐 그래가지고 기존 모터 파워트레인 대비 좀 더 강력해진 수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보급형, 비바에 많이 쓰는 이렇게 3가지 모터 라인업이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프리미엄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7kW급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서 그 기존 6kW급의 파워트레인보다 더 강력하고 연비 효율도 그렇게 많이 안 까먹으면서 더 파워풀해진 그런 모터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차에서 서 있는데요. 시트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스펙상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딱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래서 전기 바이크니까 엄청 낮겠지라고 가끔씩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엄청 높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평균 엔진 스쿠터 일반적인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장 퀄리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그냥 내가 되게 좋은 스쿠터에 앉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높이 때문에 불만을 가실 분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게 높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좀 낮은 스쿠터를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기본, 스마트, 터보. 그 중에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양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력을 운영하는 그런 모드고요. 보통은 스마트에 놓고 많이 타실 거고요. 내가 좀 속도를 즐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파워 모드를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는 스포츠 모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 뭐 진짜 미친듯이 잘 나가요.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125cc급 그 이상 훨씬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체감 속도는 진짜 훨씬 더 잘 나오고 한 200cc급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벌써 프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더 뷰부터 볼게요. 지금 라이더 뷰를 보면은 약간 스플린터 바이크예요. 핸들이 스쿠터 치고는 살짝 낮고 이 발판 공간이 적당한 정도, 아주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F차 형태로 이렇게 그냥 허리를 펴고 타지만 속도를 조금 내려고 치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상체가 숙여지는 그런 스프린트 스쿠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바이크 슈즈를 신고 있는데 바이크 슈즈를 신고도 사실 발바닥이 다 닿는 정도라서 일반적으로 조금 작은 신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아주 편안하게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거가 특징적인 게 발판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막 장거리를 타는 용도의 바이크라기보다는 내가 단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편하게 잠깐 이용하는 수단이다 라는 거를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린터 스쿠터 성향에 맞게 사실은 속도를 조금 내는, 처음에 딱 당길 때 우욱 하고 나가는 느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바이크고요. 그래서 이런 보여주는 정보량 같은 것도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딱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편이고요. 보시면 배터리 잔량, 시간, 속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기능을 쓰고 있는지, 뭐 이렇게 터보를 썼는지 뭐 안 썼는지, 뭐 스마트 기능을 하고 있는지, 비상등을 켰다면 켰는지, 방향지등을 틀었다면 틀었는지, 심지어 방향지등도 한쪽 구분되지 않고 양쪽이 그냥 하나로 나와요. 사실 요건 좀 아쉽죠.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나. 근데 요것도 누르면 여기가 통째로 불이 들어오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은 내가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계기판은 시인성은 정말 좋은 편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짤뚱하지만 되게 큰 사이드미러가 달려 있는데 제가 그거로 탈 때가 느끼는데 사실 사이드미러는 좀 아쉬워요. 시야 각이 좀 아쉬워. 그냥 평면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은 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시야각이 확보가 좀 더 되면 좋은데 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느낌. 저는 그거를 제가 산다면 아마 사이드미러는 볼록랜드면서 붙여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나 이런 핸들부 그립이나 이런 버튼부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려한 편이고요.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 작동성도 좋고 민감하고 마감표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아쉬운 거는 피드백이 명확하진 않아. 그래서 피드백은 살짝은 무른 느낌. 내가 방향지승을 잘 눌렀나? 취소가 잘 됐나? 약간 이런 게 명확하게 딱 느껴지진 않는다. 이건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한 90점? 그 정도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불호가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에요. 좀 투머치하게 둥글둥글하다, 포인트가 없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어서 지금 국내에 있는 두 가지 모델, ABS 모델하고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가 외관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컬러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선택하실 때 기능적인 부분하고 가격적인 부분도 선택의 요소가 되지만 컬러 선택에 대한 것도 아마 선택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배달용으로 세팅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윈드 스크린도 있고 무선 충전 이런 것도 있고 막 열선 그립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거 없이 타실 것 같아요. 이 고고로가 가격대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옵션 설치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좀 무난하게 쓰실 것 같은데 고고로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정말 좀 약간은 미래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전기 바이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예쁘장한 엔진 스쿠터 같기도 하고 사실 순정 그대로 타셔도 아주 괜찮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이 가방거리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서 이 가방거리도 되게 무난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짧지 않고 되게 길어서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뭔가를 걸어 놓으면 혼자서 빠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가방거리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발하면서 그 주행 질감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제로 50이 빠르다는 거겠죠. 쭉 지금 소모 모드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모드입니다. 그냥 일반 스마트 모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비 모드인데 지금 연비 모드에서도 초반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야 전기 스쿠터 느려서 못 타 라고 하는 게 솔직히 고고로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고고로는 진짜 여러분들 타시는 125cc 엔진 스쿠터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좀 고출력 바이크를 타고 있다
250cc, 300cc 이런 벽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125cc만 타다가 이제 엔진 좀 질려서 전기 타볼까? 라고 생각하면 이걸 타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쫙 올라가다가 이제 70부터는 조금 느려지는 그런 가속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는 엔진과는 거꾸로예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발열도 커지고요. 결과적으로 주행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PM을 최대한 낮게 쓰는 것, 그리고 순간적인 전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 이 전기 스쿠터를 타면서, 이 전기 바이크를 타면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와, 전기가 너무 신난다고 쭉쭉 당기면은 실제로 주행 거리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선에서 가속력을 활용하고, 쓸 수 있다면 최대한 그 회생제동, 그리고 연비주행, 회생제동을 켤 거냐 끌 거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관성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끄고 관성주행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반대로 관성주행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회생제동을 켜고 회생제동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실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주행거리 뿐만 아니라 주행 만족도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최적의 느낌은 도심에서 이렇게 가고 서고 할 때 탔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모델이에요. 발열도 없지, 소음도 없지, 말 그대로 제가 가다서다에 너무 최적화된 모델인데, 그 가다서다 할 때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달리다 서다를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을 켜두시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틱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보다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등판역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 가파르거든요. DMC 이 센트럴 옆에입니다. 아이파크 옆에. 여기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고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상하기에는 이 일반 도로로 포장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가파른 각도일걸요, 아마? 이거보다 가파르면 아마 도로 포장이 안 될 겁니다. 진짜 가팔라요. 올라가자. 와, 씨. 가자. 와, 미친. 와, 진짜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와, 부스트 모드를 아까 안 키고 그냥 당겼을 때도 그냥 힘이 남아 돌아요, 지금. 그리고 이 고고로의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제품 자체 무게가 전기 바이크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 S2 ABS 같은 경우에도 차량 중량이 130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기 치고는 되게 무거운 수치거든요. 실제로 들어보면, 살짝 옮기려고 이렇게 들어보면 체감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탔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그냥 내가 시선이 가는 방향대로 그냥 타면 자연스럽게 바이크가 따라가 주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타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런 브레이킹을 할 때나 다시 가속을 할 때나 느낌적으로 느낄 때 굉장히 안정되다는 느낌, 딱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 출력이 나와준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긴 도로가 왜 이래? 근데 스테이션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곳에 스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굳이 스테이션까지 가서 또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스테이션 여기 있다는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오,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집 앞에 스테이션 하나 놨으면 좋겠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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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25A를 썼다네요. 찹. 찹. 핸드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원을 켤 수가 있습니다. 짜잔. 다시 풀 충전 배터리를 손에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사무실까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OS 프로. 정리해보자면 앞전에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고고로가 이 바이크만 봤을 때의 가치와 성능 이런 면은 진짜 압도적인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전기를 사고 싶은데 전기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데 난 제대로 된 걸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고고로 이외에 다른 바이크는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잘 만든, 지금 여러분이 들어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바이크의 그냥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션이 내 집 주변에 있고 내가 한 달에 한 오토바이 그래도 한 500에서 6, 700km 정도는 타고 그런 상태라면 아마 얘를 샀을 때의 만족도는 아주 좋을 겁니다.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스테이션 주변에 없다? 그럼 뭐 그냥 얘를 보지 마세요.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걸 사세요. 내 주변에 스테이션이 있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말 이상으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뭐 고고로에 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너무 팬인데 이 이상 말해봤자 어차피 소용은 없다. 그래도 이 전기 바이크 국내에 나온 건 다 타본 사람으로서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제품만 놓고 보면 사실 고고로랑 비교할 만한 제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나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